서귀포는 장마가 잠깐 왔었거든요. 비가 많이 와서 외출도 못하고 되게 답답하게 있었는데 해가 질 무렵에 갑자기 날씨가 개이는 거예요. 멀리 바다 쪽을 보니까 무지개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되게 조금 보이더라고요. 이렇게 우중충한 날이라도 다시 개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즘 장이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평범한 어떤 회사의 일상을 잠깐 꽁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김 과장님, 주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? 이 주식이라는 게 말이야, 경철씨도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된다고. 주식에서 항상 돈을 딸 수는 없어.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. 자, 만약에 내가 10% 수익이 나면 익절을 하고 10% 손실이 나면 손절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. 그러면 내가 세운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. 10% 수익이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되고 10% 손실이 나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익절과 손절을 반복하면서 패보다 승을 많이 쌓아야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야. 주식 투자를 몇 년 이상 해본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김 과장님이 하신 이야기에 큰 함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언뜻 듣기에는 맞는 말 같잖아요. 내가 종목을 찍었을 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더 많이 이기는 걸 목표로 하고 손절가 같은 원칙은 확실하게 지킨다.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? 자,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부터 할게요. 10% 손실이 났을 때 이걸 본전으로 돌리려면 몇 프로의 수익이 내야 될까요? 언뜻 듣기에는 10% 손실이 난 것을 10% 수익이 나면은 메꿀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그럴까요, 과연? 자, 100에서 10% 손실 나면 90이죠. 90에서 다시 10% 수익이 나면 99예요. 자, 그럼 20% 손실이 나면 어떨까요? 100에서 20% 손실이 나서 80이 됐고 80에서 다시 20% 수익이 나면 96이 돼요. 만약에 50% 손실, 반토막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? 50% 손실이 난 데서 50% 수익을 더해도 75밖에 안 돼요. 왜 이런 걸까요? 투자는 곱셈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. 곱셈의 영역이기 때문에 10%의 손실과 10%의 수익을 한 번씩 주고받는 것은 동점이 아니에요. 퍼센트의 손실을 퍼센트로 만회하려면 더 높은 퍼포먼스가 필요해요. 손실률이 커질수록 만회에 필요한 수익률도 더 커지게 돼요.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. 투자에서의 성공은 승리의 누적이 아니라 수익의 크기에서 결정돼요. 승률이 아니라 수익률이 중요하다는 거죠. 주식 투자는 스타크래프트나 롤 같은 게임과는 다른 룰을 가지고 있어요. 많이 맞춰야 이기는 게 아니라 맞춘 게 크게 올라야 이기는 거예요. 그래서 찰리 먼거를 비롯해서 주식 투자의 많은 구루들이 주식 투자를 경마에 비유하기도 하죠. 경마에서도 자주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춘 말의 배당률에 따라서 돈을 크게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.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있죠. 현상의 80%는 20%의 소수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경험 법칙을 이야기하죠. 2대 8의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수의 핵심 요소가 전체의 결과를 결정한다. 이 현상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. 이런 경향이 주식 투자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10개의 종목을 골랐다고 했을 때 10개 다 큰 수익으로 돌아오기는 힘들어요. 그런데 보유한 종목 중에 한두 개라도 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 전체 계좌의 수익률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. 흔히들 이런 종목을 효자 종목이라고 하죠. 자,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어요. 이 효자 한 명이 전체 가족을 먹여 살려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? 불효자들이 사고를 안 치는 게 중요해요. 왜 가족 중에도 좀 못난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애들이 사고를 안 치고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해도 우리 기특한 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모든 가족들이 호의호식 할 수 있다는 거죠. 내가 선택하는 모든 종목으로 다 대박 내야지, 나는 마이더스의 손인이니까 우와! 이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돼요. 오히려 편입하는 종목이 큰 사고를 치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. 내가 담으려는 종목이 하방이 막혀 있어서 설령 내 판단이 틀렸더라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셔야 돼요. 실제로 하방이 잘 막힌 포트폴리오로만 구성을 해놔도 소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효자 노릇을 해줘요. 시간이 지나면 자산이 불어나게 돼 있어요. 고수익의 종목을 담는 것보다 큰 손실이 날 종목을 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안전 마진을 찾고 보수적으로 종목을 선택하고 가치 투자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. 저번에도 추천한 적이 있는 책인데 한 번 더 추천드릴게요. 모니시 파브라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책에서 이런 하방이 막혀있고 상방이 크게 열려있는 저자가 명명하는 단도 투자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. 이건 여담인데 소소하게 크게님 있죠. 그분의 닉네임의 원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. 잃을 땐 소소하게, 벌 땐 크게. 그래서 소소하게 크게예요. 이런 심플해 보이는 원칙만 지킬 수 있어도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어요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